이렇게 공매물건, 압류재산 물건을 권리 분석하실 때는 말소기준 권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한테 배분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배분받아가는 그 법정기일이 빠른 조서 채권이나 공과금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확실하게 체크해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관리번호 2018-1276-003번 사건입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이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 종로에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위치가 좋은데 나온 물건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건 용도는 상가용, 업무용 건물. 재산에 대한 종류는 압류재산이 공매가 나왔는데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2억에 나왔던 물건입니다. 낙찰은 신권에 그냥 낙찰돼 버렸는데 얼마에 낙찰됐냐면 4억이 넘게 낙찰된 물건입니다. 이건 그만큼 제가 봐도 가치가 있었던 물건인데 토지 평당 금액으로 보면 거의 평당 1억 이상의 낙찰이 된 물건이죠. 그 당시 어떤 물건이 낙찰된 건가? 일단 위치부터 한번 봐보면, 전자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한번 봐보면 해당 물건은 종로 5가역, 종로 3가역 사이에 들어가는 물건이고 사거리 교차로에 소지하고 있던 물건입니다. 인근을 봐봤더니 한국교직원공제회, 밑으로 내려왔더니 LH공사, 그 다음에 종로 플레이스도 업무 빌딩이거든요.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오피스 상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었는데, 그 당시 어떤 물건이 나왔냐면은 사진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참 재밌게 2층짜리 건물이 나왔는데, 아까 분명히 땅이 3평밖에 안 되고 건물도 3평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건물이 올라가 있을 수가 있었는가 봤더니, 건물 전면부는 길다란데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삼각김밥도 아니고, 그렇죠? 딱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참 알차게 건물이 올라가 있었다. 2층짜리 건물인데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로드뷰를 한번 봐봤더니 이 대로면 교차로, 이 코너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니까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던 게 좀 나갔죠? 굉장히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많아 보이는 물건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 용도로도 할 수 있겠죠? 테이크아웃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는 프랜차이즈도 들어올 수가 있고,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까? 주변에 사무실들이 많으니까 공인중개사 하는 것도 괜찮았겠죠. 제가 수업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복권방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에 딱 코너에 나와 있는 물건이니까 이런 물건은 참 재밌는 물건인데 공매로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했었던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공매 물건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짜투리 땅들이 공매로 많이 나오는데요. 해당 사건 한번 같이 봐보면 공매관리번호 2023-03619-006번 사건. 소재지를 보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물건 용도를 보니까 토지, 세부 용도는 임야가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데, 재산에 대한 종류는 압류재산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이 체납돼서 나온 물건, 압류재산 물건이죠. 근데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을 보니까 감정가가 굉장히 귀엽게 나왔죠.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700만 원이 안 되는 692만 8천 원이 나왔고, 토지 면적은 88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자, 근데 그런 물건이 공매가 나왔는데 놀라운 건 신권에 바로 낮춰야 됐는데 얼마에 낮춰야 됐냐면은 2,360만 원 정도에 낮춰야 된 물건입니다. 프로테지를 봐보면 자그마치 340% 정도 낮춰야 된 물건이죠. 그러면 이게 88평밖에 안 되는 땅인데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 나왔나 보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나 보다 해서 땅 모양을 한번 봐봤더니 사실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진만 봤을 때. 계양도를 한번 봐봤더니 땅 모양이 요래 생겼어요. 야, 이거는 완전히 이빨 하나 빠진 그런 모양처럼 참 모양이 안 좋죠. 이런 땅에다 뭘 짓기도 좀 애매해 보이고 뭘 하기에도 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 땅의 토지 이용계획원을 같이 한번 봐보면 해당 땅은 도시지역으로 들어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역은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땅 모양도 안 좋던 땅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땅이라고 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땅인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됐는가 봤더니, 해당 지역은 시가 조정구역으로 들어가고 그 내용은 안산, 천단, 국방, 산단,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도시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시가와 예정구역, 도시로 이제 개발할 지역을 시가 조정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당 지역 이제 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었고,
그 토지 보상을 노려볼 수가 있는 물건이 공매가 나왔었던 거죠. 나중에 조성되는 안산 첨단 국방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성되는 건가? 조감도를 한번 봐보면 이렇게 조성되는 겁니다. 군수사업에 관련된 산업용지랑 연구용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주거용지가 같이 개발되는 지역 내에 나왔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굉장히 소액으로 땅을 사볼 수가 있는 물건인데 나중에 이제 보상금을 노리고 사볼 수가 있는 물건이었죠. 보통 이제 토지를 보상받을 때는 환지로 보상받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현금으로 보상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상받는데 환지로 보상받으려고 하면은 토지를 굉장히 넓은 평수를 갖고 있어야지 환지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거 땅 8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지로 보상받는 방식으로 보상받기 좀 쉽지 않겠고 이제 현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보상받는 시점까지의 땅값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낙찰을 받으신 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대전 아산 천당 국방 융합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부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사업이 좀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개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 내에 굉장히 짜투리 땅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을 노리고 투자를 한번 해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사례 한번 또 살펴보면은 공매관리번호 2021-14284-00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 위례 지혜 프로지오 아파트가 공매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물건 용도는 주거용 건물, 세병도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재산에 대한 종류는 압류재산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이죠.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15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9억 3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9억 3천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인데 해당 물건은 5회 가까이 유찰됐기 때문에 한번 재정비해서 다시 나올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9억대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인데 위치를 한번 봐보면은 위례신도시에서는 위치가 좋은 편입니다. 요즘에 이 위례신도시도 서울로 편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던데 요즘에 그 김포가 핫하잖아요. 서울시 김포구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해당 물건은 그 스타필드 바로 인접해 있는 위례지의 프로지오 오피스텔 건물에 물건이 나온 거고 바로 옆에는 호수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위례에서는 지리적으로 입지가 괜찮은 물건이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 물건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데 해당 물건의 재산명세서를 한번 봐보면서 권리 분석 같이 한번 해보면 항상 매수기준 권리 먼저 잡는 게 중요하죠. 해당 사건에서 매수기준 권리가 되는 건 2018년 6월 5일날 설정된 농협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매수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거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매각으로 소멸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거 한번 봐봤더니 임차인이 한 명 들어와 계시죠? 전입신고일자를 한번 봐봤더니 2020년 10월 30일에 들어왔다.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되는 시점은 2020년 10월 30일 오전 0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이 되다 보니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그러다 보니 명도 대상자가 되는 물건이니까 이런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나가보면은 저 대항력 없는 임차인한테 배분금이 있을까 없을까까지 알아보고 이차하면 좋겠죠. 근데 임차인한테 배분금이 있게 되면은 아까 제가 명도가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전에 요 임차인보다 빠르게 배당받아갈 부동산은 아까 근저당권 1억 8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우선한 채권들은 어떤 거가 있는가 봐야 되는데 임차인이 2020년 10월 30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2020년 10월 20일 날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선 변제권 생기는 건 2020년 10월 31일 오전 0시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 날짜보다는 빠른 게 없네요. 이번엔 법정기일이 우선한 채권이 없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받아가고 그 다음에는 임차인이 되겠네요. 해당 부동산은 7억 8천 이상에만 낙찰이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분받을 수가 있는 사건이 될 거고 그러면 명도도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물건이니 위치가 좋은데 오피스텔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처럼 해보셔도 좋겠죠. 이렇게 공매물건, 압류재산 물건을 권리 분석하실 때는 말소기준 권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한테 배분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배분받아가는 그 법정기일이 빠른 조서채권이나 공과금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확실하게 체크해서 이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 더 봐보면 공매관리번호가 2019-041626-59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중안동 상가에 나왔던 물건인데 물건 용도는 상가 업무용 건물.
근데 이번에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국유재산 물건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이네요. 근데 어떤 국유재산 물건이 공매가 나온 건가? 위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예전에 이제 파출소로 쓰던 건물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이다. 토지 면적은 22평, 좀 작아요. 건물 면적은 41평 정도 되는 물건이 공매가 나왔었는데 최초의 감정 가격 4만 3천만 원 정도에 나왔다가 4만 5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자, 그때 당시 어떤 부동산이 낙찰된 건가 사진 한번 봐보면 딱 봐도 파출소죠. 이 파출소 건물을 이제 낙찰받을 수가 있는 부동산이었다는 건데, 이 국유재산 물건 여러분이 낙찰받을 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명도 없고, 이 건물이 이제 지어져 있으니까 이걸 이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신축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근데 이 해당 부동산을 로드뷰를 한번 봐봤더니 이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는 2층짜리 건물, 파출소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제 낙찰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용도가 꽤 많아 보인다. 그 이유가 이 해당 건물 바로 인근에 정형외과 병원하고 요양원 건물이 들어와 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대형 병원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2층짜리 건물 참 여러 가지 용도로도 임차가 가능해 보이죠? 예를 들면 뭐 약국으로도 가능해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 인근에는 죽집 같은 것도 잘 되잖아요. 죽집 같은 것도 하면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뭐 병원 인근에는 뭐 파리바게트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주변에 봐보면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건너편에 가보면 여기는 파리바게트 들어와 있고, 국수나무 들어와 있고, 좀만 더 내려가면 본죽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워낙 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는 임차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뭐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임차를 맞춰볼 수가 있는 부동산이 공매가 나온 거죠. 이런 거 이제 명도 필요 없이 바로 임차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해당 지역은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 게 이 해당 그 무릎병원이라고 하는 정형외과 병원뿐만 아니라 인근의 경산남도 마산의료원이라고 하는 대형 병원도 들어와 있는 지역이라더라. 경산남도 마산의료원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병원입니다. 벌써 한 90년 가까이 된 병원이고, 지금 현재는 경상대학교의 위탁 운영을 맡겨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산의료 인근 지역에는 병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약국이나 병원들에 대한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 해당 부동산 2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임차 같은 거 맞추기가 좀 수월해 보이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 보면은 마산 해양신도시 도시개발 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요거는 좀 진행되는 속도가 많이 더딜 거예요. 지금도 한 20년 가까이 표류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 말로는 부산의 센텀시티처럼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산의 센터시티처럼 개발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고, 지금도 이제 법적 분쟁이 좀 많이 휘말려가고 사업이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사람들의 아파트 같은 것들이 지어져서 입주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에 나중에 큰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 마산의료원을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변 지역은 계속해서 그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 위치가 참 좋은 데 나와 있었던 국유재산 물건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이죠. 그 부동산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을 테니 낙찰받은 사람은 성공적으로 낙찰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공매는 경매로는 낙찰받을 수가 없는 특별한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알짜 부동산들도 많이 나오고 소액으로 나오는 물건들도 많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옥션원 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공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한번 입찰 한번 해보시면은 성공적인 재테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공매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